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취미로 주짓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짓수를 선택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뭔가 운동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학교 근처에 학원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격투기 영상에서 많이 접한 이름이었죠. 그래서 약간은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보았죠. 전화로 상담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가격이랑 수업 스케줄 등을 물어보았지요. 그런데 체험 수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해보자 싶어서 찾아갔죠. 남자 관장님이 계셨고 코치님 몇 분이 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죠. 체험 수업 왔다고 하니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여자 코치님이 맡아주시더군요. 보기에는 운동하는 사람 맞나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제법 탄탄한 몸매기는 했지만 코치라고 보기에는 예쁘고 가녀린 느낌이었습니다. 미인계로 회원을 유치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인계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녀의 유혹에 등록을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기초훈련부터 몇 가지 기술 체험도 했습니다. 여자가 제 몸을 감싸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특정 부위가 닿는 것도 신경이 쓰였죠. 상대가 여자다 보니 괜히 신경이 쓰인 것이었죠. 하지만 쓸데없는 여유였지요. 한번 잡히니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어디 한 군데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체 접촉은 신경도 안 쓰였죠. 코치님은 이런저런 기술을 시연해 주셨습니다. 매트 위를 정신없이 굴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 큰 체구도 아닌데 힘도 엄청나더군요. 예쁘장한 얼굴로 기술을 걸면서 웃으시더군요. 정말 그때는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짓수가 생각보다 운동량이 엄청나더군요. 기술을 당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 와중에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기도 했지요. 그때는 남자의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발버둥 치다 보니 칭찬도 하시더군요. 처음부터 이렇게 저항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죠. 제게 재능이 있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코치님께 정신없이 칭찬도 받고 하다 보니 어느새 입회원서를 쓰고 결제도 하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기초훈련부터 진행했습니다. 어제 당해봤던 기술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준비운동과 자세훈련만 해도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과도 하나씩 기술을 배웠습니다. 제가 당했던 코치님도 자주 저를 봐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손기술들을 많이 알려주시더군요. 직접 상대해보니 악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코치님은 예쁘장한 외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매트 위에서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죠. 매번 저는 그녀의 시범 상대가 되었습니다. 성인부에서 제일 어려서 그런 것 같았죠. 그녀는 제게 힘을 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기술을 선보였지요. 가끔은 오기가 생겨서 대항도 해봤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눕혔죠. 자연스럽게 코치님과 육체의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그 뒤로도 시범을 보일 때면 그녀가 저를 찾았죠. 그리고 저는 열심히 그녀를 상대했습니다. 수시로 목이 졸리고 팔이 꺼겼죠. 가끔은 힘으로 저항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확실히 기술로 제압을 당하니 방법이 없더군요. 하지만 점점 당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시점에 기술이 들어올지 알고 있었고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었죠. 그러자 조금씩 당하면서도 정신을 유지했지요. 그제야 그녀의 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기도 했지요. 하지만 여자로 느끼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코치님과 친해졌습니다. 물론 다른 코치님들과도 많이 친해진 상태였지요. 가끔은 제가 체육관 직원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코치님들과 함께 회식도 할 정도였지요. 그러면서 코치님과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코치님은 알고 보니 유도 선수 출신이더군요. 유도 선수로 체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짓수로 전향한 케이스였고요. 저보다 5살 정도 많은 나이였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치님과는 그런 대화도 할 정도로 가까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치님과 훈련을 하다 손을 잘못 짚었습니다. 그때 인대에 약간의 손상이 왔지요. 코치님은 엄청 미안해하셨습니다. 코치님 잘못도 아닌데 굉장히 미안해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심하지 않다고 했는데 말이죠. 코치님은 밥이라도 사겠다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치님과 만나서 검사 결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코치님은 다행이라며 안심을 하셨죠. 그런데 코치님의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요. 코치님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지요. 사실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더 집중을 못한 것 같다고 말이죠. 제 부상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그래서 많이 미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니 제가 더 미안하더군요. 우리는 저녁도 먹고 술도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항상 저보다 더 강했던 코치님이 눈물도 흘리시더군요. 그러고는 곧 기억에서 지우라고 협박도 하셨죠. 무섭기도 하지만 귀여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가량 휴식을 하고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코치님과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각별한 사이 같다고나 할까요? 코치님도 각별한 만큼 마음껏 저를 가지고 놀았죠. 저도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러다 코치님의 몸을 이리저리 만지기도 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 코치님의 가슴을 만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물론 탄탄한 근육질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코치님의 가랑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방어를 하다가 사타구니 쪽을 손으로 움켜쥐어버린 것이었죠. 코치님도 눈을 가끔 흘기긴 하셨지만 그것뿐이었죠. 저도 손으로 그 부위를 잡고는 엄청 놀랐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하니 더 실수를 하게 되더군요. 사타구니를 피하다가 그만 가슴을 움켜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이미 자세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코치님이 자연스럽게 넘기긴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엿보였죠. 여자 몸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움켜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코치님도 차마 그 부위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했죠. 저는 조용히 체육관을 나오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코치님이 아니었죠. 바로 톡이 날아오더군요. 그리고 잔소리와 함께 곡이나 사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다시 체육관에 갔습니다. 관장님은 이미 퇴근을 하셨고 다른 코치 두 분과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같이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코치님들이 먼저 퇴근을 하셨고 저는 코치님과 함께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담담하게 넘어갔지만 엄청 놀랐다고 하셨죠. 상남자 같은 느낌인데 여자는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주의하겠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훈련 중 자연스러운 터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점 고급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몸을 맞대고 뒹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코치님도 화를 내기보다는 쑥스러워하고 말았죠. 그럴 때면 조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코치님의 조르기에 응징을 당했죠. 그러다 한 번은 아침 일찍 체육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코치님이 출근하는 시간에 같이 출근을 했지요. 체육관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기술에 대해 물어보았고 텅 빈 체육관에서 우리 둘이 대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기술을 코치님을 상대로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코치님이 다리를 벌린 채 저를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위에 올라탄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자세였죠. 그 순간 우리는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코치님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훈련을 함께하면서 운동하는 그녀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녀의 탄탄한 근육들도 매력이 있었죠. 예쁜 옷 입고 화장 진하게 한 여자보다 도복을 입고 땀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더욱 예뻤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터져나오면서 키스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코치님이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놀라신 것 같기는 했지만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서로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매트 위에서 한동안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코치님이 출근을 했지요. 그 순간 코치님이 제 목을 휘어감더군요. 저는 그대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탭을 치게 되었죠. 다행히 다른 코치님은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별다른 진전 없이 그대로 떨어졌지요. 저는 정신없이 운동을 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약간은 썸을 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썸 타기에 종지부를 찍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코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코치님도 예상을 했는지 홀로 체육관에 남았더군요. 이미 뭔가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는 코치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행히 코치님도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또 용기를 내서 키스를 했습니다. 코치님과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체육관에서 함께 땀 흘리며 운동을 했고 가끔은 침대 위에서도 함께 땀 흘리며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조이는 힘이 엄청났죠. 그녀는 나이는 많지만 체력은 저보다 좋았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그녀의 엄청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근육질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대련할 때 느끼던 강력한 압박감이 쾌감이 되었죠. 그녀의 허벅지와 골반에 기운이 모두 빠질 지경이었죠.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침대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사랑을 나누다 주짓수 기술도 응용해보곤 했습니다. 그대로 다소 민망한 자세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가끔은 제가 그녀에게 주짓수 기술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나누다가도 바로 반격을 하더군요. 역시 기술로는 제가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도 침대에서는 완벽하게 그녀를 제압하곤 했지요. 그때마다 그녀는 아주 까무러치며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여친이라 조금 색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민 여자도 좋겠지만 운동 많이 한 여친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친에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성인데요. 제 동창들 이야기를 투고해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함께 다녔죠. 하지만 점점 친구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다들 연락은 하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한 달이 건너면 연락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종종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니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서울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몇몇 친구들과 SNS로 연결된 정도였죠. 그런데 1년쯤 전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서울에서 모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서울에서 몇 번 모임을 했더군요. 생각보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이죠. 우연히 몇 명씩 모이다가 동창회를 하자고 한 것이었죠. 그동안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모임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도 적응이 좀 된 상태여서 여유가 있었죠. 초등학교 친구들은 만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까지 함께 간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흩어졌었습니다. 동창회도 주로 고등학교 친구들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못 본 친구들이 많았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도 했죠.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놈을 통해 다른 친구들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SNS도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야 생각이 나는 친구도 있었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친구들인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난다고 생각하니 나름 기대가 되더군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모임 장소로 나갔습니다. 가게 입구에서는 내심 긴장을 했었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실상 남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막상 친구들 앞에 서니 어색함은 없더군요. 보자마자 서로 반갑게 소리를 쳤습니다. 마치 계속 만나던 사이처럼 편안했었죠. 어색함은 전혀 없이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여자 동창들과도 전혀 어색하지 않더군요. 다들 어릴 때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동창들이 5명 정도였죠. 다들 몰라보게 예뻐졌더군요. 아마도 화장을 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물론 얼굴 자체가 조금 달라진 친구도 있었죠. 남자고 여자고 없이 서로 놀리기 바빴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장난을 치면서 놀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즐거웠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나온 여자들도 편하게 놀았죠. 몇몇은 저래도 되나 싶은 장난도 치더군요. 여자친구들과 성적인 농담도 쉽게 던지고 있었죠. 그래도 어릴 때 친구라 그런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술집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신 우리는 2차를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술을 제법 많이 마셨죠. 3차로는 노래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술이 제법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래방에서는 뻗어버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자 동창 한 명은 치마가 말려 올라간 채로 잠이 들었죠. 당연히 그녀의 속옷이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 옆자리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속옷이 훤히 드러나 보이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놀더군요. 하지만 저는 괜히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옷으로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흥겹게 놀았습니다. 눈치 보는 거 없이 다들 정말 잘 놀더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몇 친구는 여자 동창들과 과도하게 친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더군요. 어깨동무는 보통이었고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었죠. 친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래방까지 놀고 나니 시간이 많이 늦었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뻗었던 여자 동창은 제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깨우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많이 힘들어 보이더군요.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택시에 함께 타고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었죠. 그런데 그녀가 더 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술도 제법 깬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파장했다고 그녀를 달랬습니다. 그녀는 둘이서라도 술을 한잔 하자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집 앞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옷만 좀 갈아입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물론 그때부터는 엄청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았던 동창회 불륜 같은 게 생각났죠. 사실 그 순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본능이 이성을 지배했죠. 그래서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는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는 제게 안겨왔지요. 저는 그런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그녀도 적극적으로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술이 조금 깬 우리는 키득거리며 웃었죠. 왠지 연인과 사랑을 나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동창이랑 장난을 치고 있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샤워를 하고 캔맨주를 들고 앉았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보니 옛날 얼굴이 있더군요. 그래도 제법 예쁜 얼굴로 자랐더군요. 우리는 맥주를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직장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적응하는 게 힘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동창들과 종종 만나고 있다더군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서 그런 외로움을 몰랐죠. 대학 친구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녀와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고 말을 했습니다. 저야 나쁠 게 전혀 없었죠. 그녀와 사귀어도 괜찮겠다고 생각도 했으니까요. 서로 어린 시절을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컸습니다.
이렇게 쉽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녀와는 다음날 밥이나 먹자며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대부분 잘 들어갔냐는 안부 인사였죠. 그녀와의 일이 들킬까봐 조금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의심은 하지 않았죠. 다들 아직도 속이 안 좋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녀도 단톡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했고요. 심심하던 일상에 큰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뭔가 우리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죠. 그녀와는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물론 시간 날 때마다 약속을 잡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만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그녀와 사귀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리고 너무 쉽게 서로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연애하는 감정 없이 서로의 욕구를 해소했습니다. 그녀도 무척 쿨하게 저를 받아주었죠.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연인같이 느껴지더군요. 동창이라 그런지 대화도 쉽게 통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관계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 친구랑 연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육체적으로도 합을 맞춘 사이였죠. 다음에 만나면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 그녀와 자주 만나기는 힘들었습니다. 서로 생활이 바쁘기도 했고 집도 그리 가까운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근처에 사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셋이서 모이게 되니 온갖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당연히 다른 동창들 이야기도 나왔지요. 특히 제게 그 여자 동창에 대해 묻더군요. 그날 별일이 없었냐고 말이죠. 내심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웃으면 그녀가 저를 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다시 물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그녀와 사귀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박이었죠. 그녀가 다른 동창과 잠자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그녀와 싸우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다른 동창은 모임에 불참하고 있다고 했죠. 그날도 그녀가 취한 척 연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를 찜한 사실을 눈치챘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깊게 사귀지 말라더군요. 그날 노래방에서 야한 춤을 추던 동창 2명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동창끼리 좀 노골적이라 생각은 했었죠. 그날 둘은 그대로 모텔로 직행을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동창들끼리 이미 그렇게 엮이고 엮여 있다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저도 그중 한 명이 된 상황이었죠. 친구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자리를 잡은 친구들이었죠. 그러고 보니 형편이 어려운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잘 안 나오려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자애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남자들을 만날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었죠. 게다가 어릴 적 친구다 보니 서로 쉽게 통하기도 했고요. 서로 편하게 찔러보듯 장난을 칠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이었죠. 함께 술 먹고 놀다가 몰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듣고 보니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더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여긴 동물의 왕국이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즐기는 건 상관없지만 진지하게 사귀는 건 고민해 보라더군요. 적어도 내 여자의 전남친이 내 친구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다들 따로 만나지만 사귀지는 않는다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그녀에게 톡이 왔습니다. 시간만 되면 자기도 참석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녀의 메시지를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시간 되면 지금이라도 넘어오라고 콜을 했죠. 그녀는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모임하면 꼭 연락을 하라더군요. 그녀와 다른 친구들은 정말 그냥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였습니다. 그 친구와도 사귀었던 티가 전혀 나지 않았고요. 그러고 며칠 뒤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라 생각하고 잡았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모두 듣고 보니 애정이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연애를 하려던 고민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녀의 집에서 관계를 가지긴 했습니다. 그냥 서로 즐기는 사이로 지내고자 마음을 먹었죠. 지금도 그녀와는 허물없는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서로를 구속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도 제게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요. 조금 이상한 관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 외로움도 풀 수 있으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모이니 꼭 문제가 생기더군요. 한 여자를 놓고 두 친구가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냥 즐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나름 진심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녀가 임신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었죠. 임신을 하기는 했는데 정확히 누구의 아이인지를 몰랐죠. 그러다 그녀가 다른 동창들과도 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졌죠. 덕분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자기는 아닐 거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결국 혼자 진지하던 친구는 결국 단톡방을 떠났습니다. 임신을 했던 그녀도 결국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끝내 누가 아빠인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 분위기가 확 죽어버렸죠. 그 뒤로 동창회는 공중분해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도 그런 분위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로 바라는 거 없이 외로움을 달랠 뿐이지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서로를 잘 아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먹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여자친구와는 소개팅을 만나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녀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그리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연봉이 그리 높지도 않았고 전문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사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에 애착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일은 안 하겠다고 했었죠. 그때는 일단 알겠다고 말은 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본 그녀는 약간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에도 명품을 종종 구매했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씀씀이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알뜰한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적은 월급으로도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더군요. 데이트 비용은 제가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쿠폰이나 포인트 등을 알아봐 주었고 최대한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을 찾아주더군요. 그런 알뜰한 모습 때문에 여친에게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종종 결혼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친은 아이는 한 명만 낳고 싶다고 했고 일은 안 하고 내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가 30이 되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여기저기 부동산도 다녀보았습니다. 당장 집을 구할 건 아니지만 미리 구경을 다녔죠. 그리고 가구점도 둘러보고 신혼여행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만 본 것이었죠. 우리는 마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녀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들었지요. 그리고 만난 지 1년쯤 무렵부터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피임은 확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난 지 2년쯤 되니 만나는 횟수가 줄더군요. 이전에는 무조건 그녀가 우선이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은 등한시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갔고 회사 사람들과 약속도 챙기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그녀와 통화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친구들과 만남도 가지고 함께 여행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연락은 자주 했습니다. 바쁘면 간단한 톡이라도 보내곤 했죠. 그렇게 서로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가끔 만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연락은 자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는 말을 안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심각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랫도리가 너무 가렵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변에 연고도 발라봤다더군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병에 걸린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짐작되는 거 없냐더군요. 물론 최근까지도 가끔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때 뭔가 병에 걸린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친과 함께 병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제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싫었지만 제가 원인일 수 있으니 거절할 수 없었죠. 병원을 가는 동안 여친은 제게 기분 나쁜 티를 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그런 성병을 옮아왔다고 의심을 했죠. 저는 무척 억울했습니다. 여친을 만나면서 한 번도 바람은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성병에 걸릴 만한 일도 없었죠.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나 몇 년 전 헤어진 여친 때문인가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백했지만 여친은 계속 의심을 하더군요. 그래서 검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비뇨기과에서 우리 둘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더군요. 검사를 받고 나온 여자친구는 엄청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간호사님은 4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여친은 성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간호사분은 간단히 몇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전 여친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제 몸에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있었나 싶었죠.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뭐든 알 수 없었죠. 당연히 병원비도 제가 결제를 했고 여친의 원망어린 눈초리도 제가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긴장이 바짝 되더군요. 집에 와서 미친 듯이 찾아보았습니다. 성병에도 종류가 많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간단한 지렴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저 간단한 지렴 같은 걸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덕분에 며칠 동안 괜히 죄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친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작 제 몸에는 아무런 병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친에게서는 몇 가지 질병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찾아봤던 지렴이었습니다. 그건 목욕탕 같은 곳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두 개의 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앞에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미 검색을 해봐서 알고 있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육체관계로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은 눈치를 보시면서 대체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해달라고 말했고 결국 육체관계를 통해 감염된다고 하시더군요. 당연히 제 표정이 그때부터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친이 오히려 묻더군요. 그런데 왜 저는 균이 나오지 않았냐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도 그건 알 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여친은 끝까지 검사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혹시 피임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관계를 맺을 때 철저히 피임기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기 힘든 상태였죠. 하지만 여친은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제야 여친도 상황을 눈치챈 것인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나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여친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찜질방을 갔는데 그때 감염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 찜질복도 찜찜했다고 말이죠. 그동안 여친의 의심 때문에 저도 충분히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성관계를 통해 감염이 되는 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는 없는 균들이었죠. 피임기구 덕분에 저는 감염이 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여친은 어디선가 감염이 되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친에게 소리를 치며 따졌습니다. 여친은 자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군요. 결국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말이 사실인가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었죠. 그래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조금 기가 죽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하나씩 따지며 물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어떤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헌팅을 당했던 것이었죠. 그 친구들은 저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여친의 친구들이 주도를 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날 술에 취해서 그 남자에게 당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녀의 말대로면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도 아는 친구였기에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죠. 그제야 그녀가 저를 말리며 오열을 하더군요. 그 변명조차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그녀는 최근에 만났던 남자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신혼집까지 미리 알아보던 여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른 남자와 어울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도무지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그녀의 의심쩍은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따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게 덮어씌우던 그 모습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리고 그 어설프고 멍청한 모습도 충격이었습니다. 저런 여자랑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끔 연락은 왔지만 모두 씹어버렸고요. 그녀의 실체를 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